열기야. 평소에도 이렇게 뜨거웠나? 저쪽에 다친 사람이 또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조심. 크렘노스인을 조심하세요. 크렘노스인? 그들이 여길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이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다친 사람부터 구하자. 다들 비켜주세요. 두 분이 여기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놀배 정원 쪽 사람까지 왔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 전 피로를 풀러 왔는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확인해봤지만 다들 큰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이 수온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니. 관리인은 어딨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크렘노스인이 꾸민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혹시 지피는 게 있나요, 아글라이아님? 이 사람들은 휴식을 좀 취하게 두자. 두 사람은 날 따라와. 라이아, 뭔가 떠오른 게 있어? 물론이지.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건진 몰라도 이제 그 소란을 끝낼 시간이야. 듣자 하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체 가엾은 구세주도 별 볼 일 없군. 데이? 하이마저. 범인은 마이데이모스.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투에서 또 한 번 이긴 것뿐이야. 결투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두 사람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만 그 속은 혈기왕성한 소년에 불과하지. 말해봐, 마이데이. 대체 하이논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관두자. 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대단하신 고세주께서 드디어 빛을 쬐러 밖으로 나온 건가? 흥, 무슨 대답이 그래? 글쎄, 평소 네 모습을 따라한 것뿐이야. 너한테서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반신의 시련을 통과한 건가? 아직 의식이 제기되지 않았어. 잊었을까봐 얘기하는데 내가 널 시련에서 끄집어낸 지 얼마 안 지났다고. 잊은 적 없어. 고맙단 말은 됐어. 긴 밤의 마지막 빛, 견고한 성벽의 오크마. 수많은 이들은 사시사철 무화과와 올리브가 열리는 풍요로운 숲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그 누가 불타는 화로에 빠지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흥이 나서 몇 마디 읊어봤어. 크렘노스의 왕자님이 시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크렘노스인은 그런 나약한 글 따위 읽지 않아. 내 도서관엔 그런 책도 널리고 널렸지만 오크마가 대부분 사람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듯 이 시에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 하이크스. 무게 잡지 마 친구.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너랑 난 상황이 다르지. 내 뒤에는 동족들이 있다고.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혼자 신이 될 수는 없어. 크렘노스 왕위의 계승자인 용맹한 마이데이모스께선 천년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을 깰 생각인가?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 중이야. 관두자. 지금 내가 조언할 때는 아닌 것 같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얼마나 시시한 생각인지 드러나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일지도 몰라. 자, 마이데이모스, 우리의 대결을 계속해보자고. 이번에는 누가 초고온 열탕에서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거야. 왜? 자신 없어?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냥 좀 가소롭군. 야사자. 우리 크렘노스인들은 검을 주저하는 뜨거운 쇳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봐. 오늘 공정의 예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렇게 전례 없는 위대한 사우라 대전이 시작됐어. 두 사람의 각오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 강렬한 의지에 수증기까지 돌변했지. 매서운 기세에 수증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피어올랐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니 그동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노전사에게 들었던 고르고의 사자사냥 이야기 기억나?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사자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었어. 그와 호각을 다투는 오릭스도 한 마리 있었지. 황금기 이전부터 두 짐승은 테레토스 평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숫사자는 오릭스를 먹잇감으로 여겼고 오릭스는 그를 멸시와 억압 그리고 고난의 벽이라고 여겼는데 오릭스는 자신의 뿔로 사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두 짐승은 황야에서 수만 년 동안 각축전과 추격전을 벌였어.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 뒤를 바짝 쫓아왔고 물러날 곳이 없었으며 도망칠 수도 없었지. 엠포리어스 땅에는 해질녘에 죽는 생명도 있고 새벽에 죽는 생명도 있어. 그리고 또 일부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죽을 운명이었지. 마침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순간 강렬한 운명이 도래했어. 두 분, 물 온도를 조금 낮춰드릴까요? 뭐야? 더는 무리인가 봐. 꺼져. 저더러 꺼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좋을 대로. 그럼 주제 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추태가 따로 없네. 주제넘게 크렘노스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의 죄우지. 내 말은 너희의 사소한 장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다는 거야.
살기에 놀라 쓰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히 밖까지 호송할게. 이건 불공평해. 네가 나보다 옷을 얇게 입었잖아. 완전 무장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도전장을 내민 건 저 녀석이니까.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도망이란 단어는 없어. 자,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용사들. 불을 쫓는 여정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니까. 그래도 두 사람 덕분에 울적했던 분위기가 풀렸어.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아모리얼 천궁이 모처럼 이렇게 조용하니 하려던 일이나 하자. 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텅 빈 목욕탕은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저도 피로를 풀 겸 온 거니까 서양하지 않을게요. 그럼 가장 큰 탕으로 가자. 어디 보자. 물 온도가 딱 좋네요. 목욕탕을 독차지한 느낌이 어때? 너무 좋아. 그런데 트리비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린 안 들어갈게. 지금은 어린아이가 됐으니까. 야누스의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줘. 야, 우리에 대한 게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왠지 화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말 못할 일도 아닌걸. 사실 먼 옛날엔 우리도 라이아처럼 성숙한 어른이었어.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야누스의 직책을 넘겨받아 통로의 힘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영혼이 분열된 거야. 100개의 문을 열 때마다 분열로 인한 영향은 점점 심해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점점 갓난아이로 퇴행하게 되지. 그 끝이 어떨지는 우리도 몰라.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변한 이유야. 그럼 전에 니카도르와 대결할 때 오크마 상공에 열렸던 거대한 100개의 문도 어쩔 수 없었지. 불을 쫓는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니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뉴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연구 과제가 영혼이니 영혼의 소모든 이미 흩어진 영혼을 만회할 방법이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명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부정이라니. 역시 안악사의 제자답네. 좋은 소식 기대할게, 히아킨.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추리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강렬한 반응이 또 느껴졌어. 드리엔인가? 아니, 이번엔 드리엔이 아니라 드리논이야. 드리논이 위험해.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은 내가 이겼어. 일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놓고 승패를 따진다고. 너도 참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이크스. 하이? 무슨 뜻이야? 고향에서 쓰던 말? 하이에나. 널 깡마른 하이에나에 비유한 거야.
참고로 네 악센트는 완전히 틀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는데도 네가 크렘노스의 고어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네. 나도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읽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고어로 글을 쓰는 건. 글을 쓸 줄도 알아? 넌 정말 뇌를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농담이야. 하긴 넌 어렸을 때 고향을 멀리 떠나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시지 고세조. 처음 통성명할 때를 제외하면 너도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 엘리사의 에데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일 뿐인걸.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건 꿈속, 그리고 또 천벌의 창에 시련해서 뿐이지. 역시 그랬군. 그래, 난 불타는 엘리사의 에데스를 봤어. 내 가족, 친구, 동족 모두 불길 속에 쓰러져 있었지. 하늘에는 반쪽짜리 핏빛 태양이 걸려 있었고, 그날처럼 범인은 내 앞에서 키레네를 죽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놈을 제대로 봤어. 검은 망토와 괴상한 가면,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서진 대검. 시련 속에서 난 놈과 맞붙었어. 그날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졌지만 여전히 놈을 꺾을 수 없었지. 넌 증오의 눈이 멀어. 하마터면 시련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맞아. 그래서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마이데이모스. 드디어 예절을 좀 갖추는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그럼 넌 그 시련 속에서 뭘 봤어? 네 두려움은 대체 뭐지? 우선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어. 너희 사전에 뭐가 적혀 있기는 해? 내가 시련 속에서 본 건 오크마, 그리고 옛 전우들이었어. 헤파이스티온, 페르디카스, 레오니우스, 톨레미, 그리고 페우케스타. 내가 저승의 바다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들은 날 후회했지. 고향에서 추방됐을 때 그들은 나와 생사를 함께했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지만 그리운 세월이기도 하지.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꿀 음료를 실컷 마시며 마음껏 노래했어. 엠포리어스의 들바람에선 쇳내가 났지. 헤파이스티오는 꿀 음료에 양유를 넣는 날 보며 붉은 핏빛이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됐다고 놀렸어. 몸집은 작고 말랐지만 전장에선 누구보다 매섭게 적을 쓸어버리던 녀석이었지. 헤르디카스는 약제조에 능했는데 괴상한 요법만 고집하곤 했어. 달리기를 잘하는 레오니우스는 가장 든든한 메신저였고 책벌레인 톨레미는 크렘노스를 떠날 때 대도서관에서 고서 여러 권을 챙겼어. 어차피 우리 가문 소유라 반납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페우케스타는 말수는 적었지만 연주 실력 하나는 끝내줬어. 다섯 이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크렘노스 고군이 오크마와 연합하기 전에 모두 전사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난 건 페르디카스였어. 두 번째 경작의 달, 라도닌이 쏜 독화살에 배를 맞고 죽었지. 그의 처방은 모두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 마이데이모스, 슬퍼하지 마. 난 명예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숙적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니. 레오니우스는 5번째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니아의 눈보라는 3달 동안 이어졌는데 눈보라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적이 습격해왔지. 아이도니아라면 카스토리스가 예전에 살았던 도시잖아. 그래, 그 광신도들 말이야. 크렘노스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명예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자들이지. 그들은 끝없는 늪에서 끈질기게 쫓아왔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레오니우스는 2다리를 잘리고 말았어. 그는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지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지. 잘된 일이잖아, 마이데이모스. 이제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저승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후 20번째 점을 역해 우린 마침내 아이도니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창조의 화해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성 안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반군이 매복해 있었고 톨레미와 그의 기병대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전멸했지. 불에 타 무너진 오벨리스크 숲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마이데이모스,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 톨레미를 무너뜨린 건 간사한 계략이 아닌 엠포리어스 역사의 무게라고. 다음은 페오케스타였어. 아니오누스 성에서 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랫소리로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했지. 분노한 적군은 우리 크렘노스 군과 도시 전체를 불태웠고 그의 유언은 화염에 갈라진 작은 흙판에만 남았어. 왕관했어, 마이데이모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신뢰하던 헤파이스티온. 나와 함께 모든 일이 끝나는 걸 지켜보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겨루기 첫날 밤 고질병이 재발했어. 그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땐 마지막 숨결만 붙어있는 상태였지. 크렘노스인이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더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간 웃음거리가 될 거야. 헤파이스티온, 내 친구야. 의사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 그럴 필요 없어. 페르티카스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운명을 막아주진 못할 테니까. 네 운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왕 마이데이모스, 울지 마. 눈물은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참 무거운 시련이네. 네가 왜 불사를 결함, 심지어는 저주로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 선왕께선 전생의 죄업을 끊어내기 위해 날 저승의 바다로 던지셨지만 그게 도리어 날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그에게 운명의 복수를 하게 만들었지. 그가 죽은 후 난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크렘노스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지. 크라테로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크렘노스 고군을 오크마에 남게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들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분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네가 니카도르를 넘겨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족을 거룩한 도시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에 그 5명은 책봉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영광을 알 수 없겠지.
꽤나 복잡한 처지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대대장공이라던가. 칼토너스의 종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면 네 스승님인 크라테로스에게. 큰일이야. 트리비 선생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서 도와줘. 드리논이 크라테로스에게 잡혀갔어. 크라테로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마이데이모스. 먼저 약점을 드러낸 쪽이 나일 줄은 몰랐군. 아글라이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남자는 자신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데려가 달라며 트리논을 무력으로 협박했어. 그러곤 무모하게 천벌의 창 실현에 뛰어들었지.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저 말이 사실인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네. 자네의 망설임이 날 절망스럽게 했으니까. 왕이 되는 숙명을 피하고 싶다면 도망치게. 언젠가는 분쟁의 빈자리를 메우고 일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나타날 테니. 스승님,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신 겁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런 무모함과 충동심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요! 크라테로스, 정말 당신에게 시련에 손을 대고 신탁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황금의 후예가 짊어진 사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크렘노스인이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아글라이아. 그들의 눈에 자네는 위선자이자 야심가라네. 창세의 신탁과 불을 쫓는 여정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자네의 핑계일 뿐이지.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뱉고 계신 건지 알긴 합니까? 이 여자 편에 서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지난 1000년간 이 여자와 이들이 내세운 신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지. 저들이 말하는 창세가 정말 존재한다 한들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크렘노스족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말은 다 끝났나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의 협정에 따라 전 의회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창세의 소용돌이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크라테로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고하죠. 라이야, 잠깐만. 우리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크라테로스는 폭력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그의 초조함은 동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 부탁할게, 아글라이아. 우선 우리의 생각을 들어봐줘. 말해봐. 미안해, 크라테로스. 예언의 조각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신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의 비난은 가혹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당신과 크렘노스족의 신뢰를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근원을 직접 보여주는 거겠지. 그 실체조차 없는 걸 어찌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긴 이미 들었겠지. 모종의 이유로 그녀는 오로닉스와 연결돼 과거의 광경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볼게. 내일 운명의 심연 야누소폴리스의 신전에서 당신에게 그 오래된 기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공평한 제안 같군.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그 전까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죠. 타협은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게 반신. 스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미안하군, 마이데이모스.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와 일족은 크렘노스를 부흥시킬 기회만 기다렸네. 우린 모든 희망을 자네에게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지. 귀양이 된 집념은 우리 일족의 병폐가 됐어요. 당신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모르다니. 자네는 깨어있기 때문에 외로운 걸세. 똑똑한 사람은 세속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그때 자네가 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용맹한 투사로군. 나약한 오크마인 중에 이런 호걸이 있다니. 승자의 의무를 다해 이름을 밝히거라, 전사여. 그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노라. 명예라는 단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 크렘너스 고군의 수장 마이데이모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네 녀석이었군. 혐오스러운 짐승. 정말 죽음을 거부한 것이냐? 예언대로 짐의 크렘노스 왕조가 네 손에 막을 내리게 되겠구나. 거부요? 틀렸습니다. 죽음이 절 두려워한 겁니다. 덕분에 전 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죠. 반대로 아버지는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죠. 저승의 바다에 절 버린 것도, 티탄을 노예처럼 부려 성체를 모독하려 한 것도 전부 당신입니다. 하이크스! 나약한 왕이시여! 비겁한 하이에나도 당신보단 훨씬 고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운명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왔죠! 그럼 검을 휘둘러라. 내 왕관을 가져가 선왕의 피를 왕관 삼아 쓰고 모든 걸 이어받아 누구나 인정하는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되거라. 아니요, 왕관 따위 필요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크렘노스의 왕에게 단 하나의 숙명만 있다면 그 왕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동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지만 크렘노스의 성벽은 나와 함께 무너지지 않아. 아들아, 정말 네가 운명의 소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자, 내 숨통을 끊거라.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아 쓰게 될 운명이니. 크라테로스, 그 녀석이 대대장공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칼토너스를 만나러 가볼까? 그간 별일 없었나, 대대장공? 왔군, 크렘노스의 왕. 예감이 들었어. 자네가 올 거라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관한 일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군. 아주 많아. 의문. 그 전에 밖에
이건 크렘노스 왕의 인장 반지. 네 어머니의 것 재주조하고 복구했네. 내가 어머니께서 분명 그걸 저승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래 걸렸지. 건져내느라 운이 좋았어. 우리 저승의 바다에서 작은 각인 반지 하나를 건져내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됐네. 감사는 날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가지고 온 의문을 말해보게. 이제 그동안 줄곧 부정해왔던 운명이 결국 날 찾아왔어. 난 마땅히 본증의 권능을 넘겨받아야 해. 그럼 황금의 후예, 원로원, 크렘노스족, 시를 쓰는 음유 시인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테니까. 뭘 망설이는가? 그럼 왜 주저하는 거지? 젊은 왕. 내 동족 때문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양에 대한 갈망은 모든 크렘노스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들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백성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만 전통을 들어봤을 테지만 그날이 되면 분쟁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곁에서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지. 좋은 일이 아니군. 자네가 볼 땐 지난 1000년간 크렘노스인은 피비린내 나는 윤회 속에서 살았어. 복수, 전쟁, 번영, 몰락.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저승의 강으로 흘러들어갔지.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무의미한 희생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토템이 되어 동족을 이끌고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역시 평범한 크렘노스인이 아니군. 자네는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우리 트리스비어스? 내가 엄청 많아지는 꿈을 꿨어. 우린 다 같이 달을 타고 별을 도추로 삼아 항해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녔어.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네? 바다랑 하늘이 전부 컴컴했는데 내가 여러 명이라 하나도 안 무서웠어. 다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 바닷바람이 우리를 어떤 섬에 데려가줬는데 바람에서 꽃향기가 났어. 양이 메메 울고 새가 짹짹거리면서 우리를 맞아줬다. 섬에 동물이 엄청 많았는데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었어. 야누스의 성녀는 문의 신의 인도를 들을 수 있거든. 어쩌면 네가 본 게 엠포리어스의 어느 성경일지도 몰라. 그런가? 왜 그러니 트리스비우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그게 섬의 바다 너머로 검고 높은 산이 보였거든. 그 산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섬을 향해 다가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파도였어. 파도는 섬을 삼켜버릴 것처럼 철썩거렸고 동물들은 파도를 쫓아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쿵 하더니 잠에서 깬 거야.
검은 파도라. 엄마, 현실에도 그런 끔찍한 게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런 끔찍한 게 엠포리어스에 존재한단다. 다만 우리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사람들은 그걸 검은 물결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형체가 없는데도 동물과 인간, 심지어는 티탄까지 단숨에 집어삼켜 검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지. 검은 물결은 나빠. 사람들이 검은 물결의 간식이 되는 건 싫은데 녀석을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지. 착한 우리 딸이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절을 익혀 성녀가 된다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신성한 야누스께서 널 인도할 거란다. 그럼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녀가 돼야지. 그런데 검은 물결은 티탄도 삼킬 수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야누스까지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럼 성녀가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는 문의 신의 화신이잖아. 그렇지? 맞아. 하지만 혼자의 힘만으론 부족할 거야. 네가 어른이 되면 수많은 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도 우리 사제들의 책임이란다. 친구? 친구들도 엄마처럼 예쁜 빨간 머리일까? 꼭 그렇진 않을걸? 하지만 다들 너처럼 똑똑하고 착할 거야. 엄마... 여긴 꿈속인가? 꿈이라니? 엄마는 계속 이렇게 네 곁에 있었는걸. 어떻게 된 거지? 착한 우리 딸, 멍하니 있지 말고 엄마랑 같이 친구들을 불러보자. 평소처럼 숨바꼭질을 해볼까? 트리스비오스, 넌 똑똑하니까 다들 어디 숨었는지 기억할 거야. 목소리가 걸게 느껴져. 기억이 안 나. 누굴 찾아야 돼? 그야 너와 함께 검은 물결을 쫓아낼 동료들이지. 어렸을 때의 일인가? 기억이 안 나. 사람이 많으면 힘도 세! 방추로 모두를 연결하자! 그 거대한 배에는 위대한 선장이 있어. 밝고 긍정적이고 용감하면서도 세심한 그녀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거야. 멋있다! 내가 선장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될 거란다. 그 사람은 아주 화려한 신전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그 신전은 황금빛 무화과 나무로 가득한 언덕 위에 있지. 그곳엔 한 존귀한 소녀가 있단다.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섬세하지. 엄마처럼? 그럴지도. 하지만 선장을 찾기 전에 항해사 동료도 한 명 필요할 것 같네. 그게 누굴까? 누구지? 알겠다! 트리비아! 내가 이 인형에게 나와 똑같은 이름을 붙여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건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 못된 상자! 넌 날 가둘 수 없어! 이 인형은 왜 상자 안에 있지?
훗날 수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이 배에 올라탈 거야. 다들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지. 나도 싸우는 법을 배워서 모두를 지킬래. 넌 야누소폴리스의 성녀잖아. 전투는 네 소임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전사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야? 평야가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에서 온 전사도 있고 웅장한 왕성에서 온 전사도 있는 것 같네.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지만 먼 여정을 떠나는 배를 위해 힘을 보태줄 거야. 그럼 트리엔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때의 내가 어떻게 트리엔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우연일까? 아니면... 공부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항해를 하기 위해선 천문과 지리를 잘 알아야 해. 야누스에 관한 지식만으론 부족한 거야? 그럼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되거든. 그러니 아킬라의 기적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 알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더 열심히 해볼게. 노력하는 아이에게 세르세스의 가호가 따를 거야. 세르세스는 모두의 선생님이 될 만한 박학다식한 학자를 보내 네가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울 거란다. 나도 선생님이 될래. 아니지. 난 대단하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것도 좋지. 그런데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걸? 그럼 트리논한테 맡길래. 트리논은 얌전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예전엔 다들 내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해줬는데 지금의 난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네. 자, 이제 한 줄로 잘 앉혀볼까? 트리스비우스, 이제 우리의 노래에 선율이 더해지도록 이 작은 오르골 위에 동료들을 올려두렴. 오르골? 그게 뭐야? 잠이 덜 깼니? 네 발명품이잖아. 내 발명품?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트립이 평소에 똑똑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 동료들을 올려두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렴. 인형을 올려두면 돈다! 소리도 나잖아. 맞아. 이게 바로 오르골이란다. 적절한 위치에 인형을 올려두면 장치가 작동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르골이 돌아가지. 네 발명품 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떠오를 거야.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곳곳에 기쁨이 넘치니 눈 같은 12별자리를 보며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그중 셋은 천지를 개벽했으며 셋은 운명을 엮고 셋은 생명을 빚어내고 셋은 재앙을 이끌었다. 그들은
세계가 너무 적막하다며 생명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겨난 너와 난 말과 노래를 엮어 사랑과 벗을 만들었다. 이로써 탄생은 끝났으니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대가로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리. 위대하신 케팔, 전지전능한 아버지, 거대한 몸을 가진 그가 기꺼이 눈꺼풀을 떨군다. 희미한 새벽빛이 어깨에 내려앉고 황금빛 피가 대지에 떨어지니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영웅의 후예에게 흘러가라.